안녕하세요. 비빌로 홀릭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AI 시대에 발맞춘 포맷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비롯한 몇몇 사업에서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고요. 특이한 외관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이버 트럭도 아직 대량 생산 단계는 아니라고 해요. 사이버 트럭은 사이버틱함과 마인크래프트의 캐릭터스러움 사이에 어딘가를 보여줘서 논란이 많았었죠. 그래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 밈이 미국에서 많이 돌기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소식도 좋지가 않아요. 올해 1분기 인도량이 8.5% 급감하면서 4년 만에 첫 역성장을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지난 3월에는 독일 베를린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생산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공장에 리튬 배터리가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런데 화재가 났으니 얼마나 위험했던 상황인 거예요. 배터리 하나하나가 폭탄이나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니 다행이에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화가 많이 났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베를린에 직접 찾아가서 분노한 근로자들을 진정시키고 사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에서 큰 성과를 못 내고 있어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다른 분야 중에 하나가 요즘 대세 AI인데요. AI 분야에서도 그록이라는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기는 했지만 챗 GPT 같은 선두주자들에 비해 한참 후발주자죠.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조금 뒤처진 것처럼 보이니 투자자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투자자들의 걱정이 주식시장에 반영되어서요. 올해 2024년에만 기업 가치의 3분의 1이 하락했습니다. 요즘 미국 주식 지수들이 역사상 가장 높다고 하는데 테슬라는 되려 기업 가치가 하락했다니 테슬라 주식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죠. 게다가 테슬라가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해요. 2023년 마지막 분기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에서 중국의 전기차 BYD가 테슬라를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던 거고요.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유일하게 선두주자로서 잘 나가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 산업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라는 우주 기업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로켓 발사도 하고 우주선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인공위성도 만들고 있어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다른 사업들을 우주 개발을 위한 캐시카우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예요. 일론 머스크가 세운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목표는 인류가 여러 행성에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화성 개발에 앞장서고 있죠. 목표는 인류를 각 행성에서 살게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일단 캐시가 필요하잖아요. 일단은 지구에서 무언가를 해야 우주로 나가는 거죠. 스페이스X의 캐시카우 중 하나로 스타링크라는 위성 통신망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 개발에 있어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선두주자처럼 보이니 이쯤 되면 스페이스X 주식을 사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스페이스X의 주가가 2024년 4월 1일 기준 주당 약 $90 정도 됩니다. 의외로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가격은 접근 가능한 가격인데요. 그런데 스페이스X 주식을 사고 싶어도 아직은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고 있어요. 다른 말로 비상장 주식이죠. 자, 일단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링크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누가 스타링크라는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예쁜 이름인 것 같아요. 스타별, 링크 있다, 별을 잇는다는 뜻이죠. 일단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스타링크는 지구 저구에도 통신망 사업이에요. 일단 용어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저구에도 통신망이라는 단어를 반으로 쪼개서 저구에도와 통신망 이렇게 둘로 나누어 봐요. 우선 통신망부터 관찰해보죠. 통신망 하면 인터넷 통신망이 우리가 평소에 아주 자주 듣는 말이죠.
통신망은 영어로 Communication Network인데 네트워크의 네트가 그물망이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물망처럼 생긴 통신망이죠. 인터넷이 요즘은 공기나 물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식당에서 비빔밥 한 그릇 시키려고 해도 테이블에 있는 키오스크를 이용하는데요. 그만큼 통신망이 우리나라를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통신은 무엇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딱히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그닥 많지는 않아요. 지금부터 아주 단순화해서 설명드릴게요. 현재 전 세계 국제 전화와 인터넷의 해외 연결망의 트래픽 즉 사용량의 90% 이상을 광 케이블이 책임지고 있다고 해요. 이 광 케이블이 우리 집 컴퓨터나 인터넷 공유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광 케이블을 잘라보면 머리카락 모양의 투명한 선이 있는데 그 선을 통해 데이터가 오고 가는 것이죠. 애니메이션 주먹왕 랄프 2를 보시면 시각화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실제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요. 다시 인터넷 광 케이블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우리 집 컴퓨터에 연결된 인터넷 케이블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땅바닥에 광 케이블 매설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광 케이블은 땅 속에 매설됩니다. 국내에서는 땅 속에서 신경망처럼 인터넷망이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땅 속의 광 케이블들은 해외의 국가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때 하늘을 보면 뭔가를 연결해줄 물체가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외와 인터넷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라면 남은 한 곳은 바로 바다입니다. 바닷속 깊이 해저에 광 케이블이 매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배에 달려있는 닻에 걸려 광 케이블이 훼손되기도 하고요. 또한 고래가 물어뜯어서 통신망에 장애가 생긴 적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렇게 바다 밑 깊은 곳에 인터넷 통신망이 지나가고 있다면 원양어선 같은 배들은 어떻게 인터넷 통신을 할까? 라는 궁금증이요. 잠수부가 바다로 들어가서 해저에서 광 케이블 선을 따서 배 위에 있는 기계와 연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통신을 할까요? 그래서 바로 위성 통신이 필요한 겁니다. 통신망이 광 케이블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 통신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위성 통신은 광 케이블처럼 와이어, 즉 유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파나 레이저로 통신을 합니다. 지구에서 보낸 데이터를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받아서 다시 바다 위에 배 위로 쏘아주는 시스템, 이런 것이 바로 위성 통신망인 거죠. 위성 통신망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5개의 군사 위성을 발사하는 우리나라가 1조 2천억짜리 살2보 사업을 수행 중이죠. 첫 번째 인공위성 발사를 작년에 성공했고 최근 4월 8일에 두 번째 위성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미국 위성에 의존해서 군사 정보를 수집했는데 이제 독자적인 수집이 가능해진 거죠. 자, 다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로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앞에서 이야기해드려서 지금쯤 잊으셨을 것 같은데 스타링크가 뭐였죠? 저궤도 통신망 사업이었죠. 이 저궤도 통신망이 인공위성을 사용합니다. 현재 광 케이블을 가지고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통신망을 일론 머스크는 인공위성을 가지고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에요. 물론 저궤도 위성을 사용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가 처음 발명한 것은 아니고요. 중국과 미국에서 국가 차원에서 공공 목적의 저궤도 위성을 사용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사기업이 대규모로 추진하는 저궤도 통신망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자, 앞에서 반으로 쪼갠 저 궤도와 통신망에서 통신망이 무엇인지 감을 잡았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반쪽 저 궤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 궤도란 말 그대로 낮은 궤도를 이용한다는 뜻인데요. 즉, 낮은 높이의 상공에 여러 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 통신을 중계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저 궤도 통신망은 낮은 궤도에서 위성을 가지고 통신을 하는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일론 머스크는 저 궤도를 이용한 위성 통신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위성통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인데요. 기존의 위성통신망은 유선 인터넷이나 셀룰러 통신과 비교해서 속도가 매우 느리고 지연 시간이 높고 장비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요금도 비싸고요. 그런데 왜 기존의 위성통신은 왜 그렇게 느린 걸까요? 그 이유는 손전등의 원리를 생각하면 쉽다고 합니다. 지구가 공이고 위성을 손전등이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공에서 먼 거리에서 손전등을 멀리 비추면 불빛이 공을 커버하는 범위가 넓죠. 반대로 손전등을 가까이 가져오면 불빛이 공을 비추는 범위가 좁습니다. 멀리 비추는 불빛이 기존의 인공위성이에요. 멀리서, 즉 높은 궤도에서 기존의 위성이 돌고 있기 때문에 커버하는 범위는 넓지만 인공위성이 위치한 곳이 멀어서 시간이 느린 것이죠. 반대로 저궤도 인공위성은 공에서 가까운 불빛이죠. 지구 가까이에서 돌기 때문에 궤도가 작고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까운 불빛은 공을 커버하는 면적이 작으니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통신도 좁은 범위에서만 가능한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반도의 대기 상태의 사진을 위성으로부터 받아보고자 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구에서 안테나를 이용해서 인공위성으로 대기 사진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위성이 촬영한 대기 사진을 지구의 안테나에 다시 쏘아줍니다. 이것이 기존의 위성 통신 방식이죠. 그런데 저 궤도 위성은 기존 위성보다 낮은 궤도에서 도니까 빨리빨리 공전하잖아요. 공전이 빠르니까 위성이 답변 데이터를 지구로 쏘아주는 타이밍엔 이미 그 위성은 지구의 안테나와는 통신할 수 없는 먼 위치에 이동해 있는 것이죠. 쉽게 비유하자면 회전 초밥위에 스시처럼 집으려고 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회전 초밥집 컨베이어 벨트가 빨리 돌면 우리가 원하는 초밥을 집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공전 속도가 빠르면 역설적으로 통신 범위가 좁다는 한계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제까지 느리지만 먼 거리에서 위성 통신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 저궤도 통신의 한계를 일론 머스크가 극복해 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저궤도 위성 통신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계획일까요? 여러 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서 여러 개가 궤도를 돌면서 통신을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하네요. 자세히 설명드리면 한 위성이 데이터를 받고 처리한 후 지구로 쏘아 주어야 할 데이터를 뒤에 따라오는 또 다른 위성에게 넘겨줍니다. 그 위성은 지구의 안테나와 가까이에 있는 위성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넘겨받은 위성이 지구의 답변 데이터를 쏘아주는 임무를 완성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위성을 한번 쏘아 올리는 것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속도는 느리지만 높은 궤도에서 통신을 했는데요. 이제는 인공위성을 여러 대 쏘아 올릴 자신감이 있는 사람, 즉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저 궤도에서 통신을 시작한 것이에요. 넓은 범위에서 빠른 위성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2030년을 전후로 1세대 위성 12,000대, 2세대 위성 3만 대를 발사해 전 세계 어디서나 1기가 bps에 달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1기가 bps란 기존 인터넷 통신 4G LTE의 최대 전송 속도와 비슷한 속도라고 합니다. 5G 쓰는 우리에게는 에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유념하셔야 할 것은 이것이 위성통신이라는 것이죠. 원래 위성통신은 느린데 4G LTE 정도의 속도가 된다면 대단한 거래요. 자, 그렇다면 스타링크의 4만 대가 넘는 인공위성 발사 계획,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예전에는 인공위성 한번 쏘면 국가 행사일 만큼 큰일이었습니다. 발사 생방송 지켜보면서 가슴 벅차고 막 그런 일이었죠. 일론 머스크는 이런 큰일을 아주 자주 하겠다는 계획인 거고요. 머스크의 계획에 의하면 1년에 약 5,000대, 매일 약 16대 넘는 인공위성을 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중국과 비교해보면 더 확실하게 감이 오실 거예요.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우주시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발사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그 수가 13,000대예요.
스타링크는 총 4만 대를 계획하고 있으니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페이스 X가 만든 펠컨 9이 있기 때문이죠. 펠컨 9 로켓에 한 번에 60대 내외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그 많은 위성들이 우주 쓰레기가 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로켓 발사 과정에서 오존층 파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스타링크 위성은 지상 300에서 600km 궤도를 돈다고 하는데요. 집 밖에 나갈 때 마다 위성 파편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나가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편 스타링크 사업이 실제로 많이 추진된 상태인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로 꽤 많이 추진되었어요. 2022년 6월 기준 36개의 국가에 진출해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스타링크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미국은 도시와 많이 떨어진 지역 같은 곳에 유선 인터넷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위성 인터넷 통신이 필요한 곳이 꽤 많으니까요.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아직 업로드 속도가 4G 못 미치는데요. 목표는 6G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2023년 스타링크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강남역 근처에 사무실을 얻었죠. 첫 파트너는 SK텔레콤이고요. 올해 2024년 상반기를 서비스 개시 목표로 하고 있대요. 우리나라는 워낙 유무선 지상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 당장 국내 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언론에서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미 한참 전부터 우리나라 미국 주식 좀 한다는 분들은 스타링크의 행보에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죠. 제가 볼 때도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스타링크의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그 영향을 걱정해서 대만은 스타링크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땅, 바다, 하늘이 부족해서 우주까지 신경 쓰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 비빌로 홀릭이었습니다.